요거는 이제 제가 준비했었지만 이제 보여드렸으니까요. 생략을 하고요. 요 리지셋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요거는 이제 자동으로 사용자가 어떤 그룹핑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차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필요한 옵션들을 체크하시고 아까 제가 선택했던 기능을 통해서 뉴 리지셋을 해주시면은 자동으로 좌측에 있는 셋에 등록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옵셔널 조건에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과거의 구버전에서 어떤 구석 조건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트 기준을 가지고 서로 대칭시키게 만들거나 또 동심을 만들거나 그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간단한 것은 여기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복잡한 경우에는 그 모션 디파인 가지고는 작업이 어려울 때 꼭 다시 프리 디파인으로 오셔가지고 이 작업을 정리해 주시면 조금 더 만족스럽게 작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모션 작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돼야 될 작업인데 현재 어셈블리 되어 있는 상태에는 혹시 문제가 없는지 체크해주는 간섭 체크를 하는 기능이고요. 요거는 이 좌측에 있는 요 체크 도구하고 요 간섭 컴포넌트를 체크하는 도구가 두 개 같이 병행이 됩니다. 지금 화살표에 표시되어 있는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임의로 혹은 고의로 어셈블리를 충돌이 나게끔 미리 디자인해 놓은 상태다라는 경우에는 초기부터 작동이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콘을 통해서 간섭이 될 만한 부분을 강제로 제외시켜 놓고 그 다음에 간섭 체크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딱 같이 병행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건 스프링 조립 조건입니다. 스프링의 상태에 따라서 그 어떤 파트를 움직이게끔 되어 있는데 스프링 조립 조건은 어떤 자유 길이라고 저희가 하는 어떤 프리 길이를 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정수라는 값을 주어가지고 스프링의 어떤 반발력 상태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스프링 정수에 의해서 그 스프링의 동작되는 상태가 바뀝니다. 그것도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스프링 정수 값은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100% 위치한다고 가정하시기는 어렵고요. 정수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이 정도 상태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회전하는 물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과거에 이제 저희가 9.0에서는 이 회전 작업이 안 됐었기 때문에 직선 운동에 한정해서 그 시뮬레이션을 했었고 회전체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어렵게 강제로 막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10 버전에서는 이 회전하는 물체에서도 굉장히 쉽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뉴 리지셋에서 이 오토매틱 작업을 통해 가지고 한 번에 다 등록을 또 시킵니다. 전체 선택하시고 적용해 주시면은 바로 지금 리지셋에 등록된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정시킬 부분은 이렇게 앞장같이 되어 있는 아이콘을 눌러서 고정을 시켜놓고요. 그래서 베이스라고 되어 있는 이 파란색 원판 부품을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초기에 간섭 체크를 해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걸 확인 안 하셨을 경우에는 그 차후에 어떤 모션 시뮬레이션 했을 때 초기부터 작동이 안 되는 경우에 원인을 또 못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한번 작업하시는 걸 제가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작동할 파트를 확인하시고 셋 모션으로 가서 모션 디파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앵귤러로 바꿔놓고요. 바꿔놓으시면 이렇게 축이 나와 있죠. 축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요 작동되는 축을 선택해 줍니다. 당연히 고정되어 있는 어떤 픽스처의 어떤 회전축을 선택해 주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이동하지 않는 물체이니까요. 선택을 해주고 회전의 방향을 선택해 주고 작동의 시간, 그 다음에 작동량을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으로 넘어가서 체크 눌러봅니다. 먼저 보시면은 각도, 디그리 상태가 나와 있고 스텝, 어느 정도 양인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컬큘레이터 버튼을 누르면 지금 작동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제가 동작하는 부품을 하나만 설정을 했지만 파트 B, 지금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부품은 자동으로 지금 이 어떤 후크에 따라서 자동으로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쉽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섭 체크가 발생된 경우입니다. 작동하는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겼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이렇게 느낌표에 어떤 아이콘이 생기시면 내용을 잘 모르셔도 어쨌든 느낌표에 아이콘이 뜨면 문제가 생겼다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또 적색으로 이렇게 경고등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는 작업이 안 됐지만
요 검색 도구를 누르면 지금은 이제 다이얼로그 박스가 나오죠. 그래서 문제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상세하게 보는 도구들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문제되어 있는 면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부분적으로 면만 활성화되기도 하고 또 문제가 생긴 부분만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석 도구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필 오퍼레이션을 해주면 작동할 수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4초까지 있지만 저는 3.7초를 끊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간섭 체크가 생기지 않는 3.7초까지만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회전체에도 제가 간단하게 작업할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프리스틱도 가장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일반 드라이브 캠 같은 경우는 문제가 덜 되지만 프레스틱에서 이 경사로 작동되는 플라잉 캠 작동은 사실 2D에서 드라이브 캠을 어떻게 들어도 어느 정도 가능을 합니다.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문제는 이런 플라잉 캠이라든가 더 복잡한 거는 플라잉 캠이 또 각도로 놓여져 있는 상태는 굉장히 좀 작업자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굉장히 쉽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하는 내용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플라잉 캠 작동을 이번에는 스프링을 가서 작동을 해보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스프링 정수가 되어 있는데 이 프리랭스라는 거는 초기에 스프링이 그냥 자리를 배치하고 있을 때 어떤 자유 길이이고요. 밑에는 스프링의 어떤 반발력 결정을 스프링 정수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가 그 값을 설정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제 시간상 제가 미리 설정을 해놨습니다. 보시면 스프링이 이제 줄어드시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캠 드라이브가 밀면서 올라가고요. 지금 보시면은 작업은 다 끝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없이. 근데 보시면 후퇴는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스프링 정수 값을 초기에 0으로 해놨기 때문에 스프링의 반발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작업을 준비하면 다시 한번 이 시뮬레이션 그 매뉴얼을 읽어봤는데요. 그 시뮬레이션 매뉴얼에 봤더니 이 향후에는 이 스프링에 대한 정수값이나 자유비리를 사용자가 지정하지 않고 카탈로그에 미리 정의된 값을 불러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자가 미리 캠 드라이브를 설계하면서 사용되었던 어떤 옵션 값을 그 시뮬레이션에 자동으로 불러서 대입시키는 기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후 버전 혹은 중간에 나온 패치에서는 조금 더 쉽게 스프링 컨트롤이 가능하게끔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걸 확인을 합니다. 작업자가. 분명히 캠 드라이브로 작업을 했지만 후퇴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프링의 정수값이 없기 때문이죠. 단순하게 스프링은 줄어들기만 하고요. 작동을 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제가 자유 길이를 정확히 입력을 하고 스프링의 정수값도 이제 입력을 합니다. 0.5로 입력을 했고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컬큘레이터를 다시 한번 합니다. 보시면은 스프링의 반발력이 지금 너무 또 정수가 적기 때문에 드라이브 캠이 살짝만 거느렸지만 캠 드라이버가 앞으로 전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설계가 된 경우에도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에는 정확한 반발력과 자유비를 다시 입력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스프링의 어떤 비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바로 그냥 문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플라잉 게임에서는 또 후퇴가 또 문제가 되면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기대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작동량이나 어떤 스프링의 값을 가지고 작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작업하시는 결과를 보시면 정확하게 스프링의 반발력으로 다시 후퇴하시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이런 스프링에 대한 값도 자유로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이렇게 자유 길이와 정수를 지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거는 스프링 정수를 갖고 작업을 했지만 이런 것도 필요가 없다. 무조건 스프링의 반발력에 의해서 원하는 길이만큼 작동이 되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 단순하게 스프링 조립 조건을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던 나머지 조건을 사용해서 이 면과 면으로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정의를 하시면 무조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제없이 작동되는 또 그런 옵션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앞으로 이제 사용하시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앞에는 제가 이제 그 기금을 작동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이제 금형용 작동하는 거를 제가 만들어 놓은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이제 가장 이제 좀 크리티컬한 부분을 제가 전달했는데 세부적인 작업까지 해서 작업되어 있는 시뮬레이션 작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프레스물 작동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프레스물 같은 경우에는 이 스트립의 이동이라는 것들이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스트립의 이동이나 상부에 보시면 스트리퍼의 작동, 스프링에 의한 작동, 그리고 이 압축판이 다시 내려왔을 때 리프트가 내려와서 후퇴하고 다시 또 소재를 올리는 작업, 이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작동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또 이 제품 안에 버링 부분과 밴딩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밴딩 번지가 내려와서 제품을 타발해서 밴딩을 하는 상태, 또 버링 부위에 어떤 탈착을 하는 상태, 이런 것들이 다 작동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잠시 보시면 스트립이 들리고요. 리프팅이 올라오고 이동합니다. 다시 상부에 있는 스프링에 의해서 압축판이 내려오면 리프트 장치를 누르는 작업까지 되어 있습니다. 플레이 누르면 리프팅의 이동, 상의 이동, 그 다음에 스트립의 이동, 작업들,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모션 디파인 해놓은 여러 가지 조건들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동이 되고요. 밴딩부의 패드에 또 이동해서 제품을 빼내는 작업, 또 버링부죠. 버링부 작업, 마지막에 제품을 따내고 또 리프팅으로 완전히 이제 제거해내는 작업에 2단 작업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좋은 점은 그 과거에 한번 세팅하고 꼭 그 상태에서만 뷰를 봐야 됐지만 사용자가 이 리지셋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만 열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마지막에 보시면은 2단으로 작동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초기에 내려와서 올라오는 상태와 또 안에 후크가 또 2단으로 또 올라오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의 작동 상태를 보고 스크랩 슈트에서 어떻게 떨어지는지 이런 것까지도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사용자가 보시면서 작업된 상태를 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보여드릴 제품은 몰드 쪽 제품입니다. 몰드 금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으로 달리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조립 조건을 해보고 제품이 치출되는 부분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이젝터 핀과 스트레이트 판으로 제품을 밀어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스트레이트 판으로 작동을 하고 스프링에 의해서 밀어내고요. 가운데는 이렇게 슬리비 핀에 의해서 제품을 완전히 밖으로 밀어냅니다. 밀어내고 나면은 아무 간섭이 생기지 않으면 이렇게 하단부로 제품이 떨어지는 걸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점은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하는 중간에 이렇게 돌려볼 수 있다는 것이고, 중지할 수도 있고, 또 동영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가장 큰 이점은 작업 시간이 많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한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그 금형용 어떤 작업도 가능하고 또 기구물에 대한 작업, 또 부분적인 아까 보셨던 캠 드라이브, 또 슬라이드 장치, 경사코어 이런 것들 꼭 설계하시는데 필요한 부분들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그 해밍 부위나 커링 부위들은 얼마나 또 복잡합니까? 그런 쪽에 들어간 부품들이 굉장히 또 어떤 작은 스몰 부품들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그 금형을 이제 열어서 확인하는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금형 설계에 대한 분량을 많이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버전 10에서 어떻게 보면은 빨리 됐어야겠지만 굉장히 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있게 기능이 올라온 것 같고 저 또한 이걸로 이제 많이 분량이 줄어들 것으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건 오늘 요 작업까지고요. 그 나름대로 여러 부분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작업을 했는데 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작업하는 건 간단하지만 아주 세부적인 옵션까지는 차후에 제가 보기에는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교육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간단한 것들은 지금 보신 것만으로도 작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 회사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다 마쳤고요. 혹시 그 작업하셨던 보여드렸던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그런 부분도 있으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 이후에 그 수요장터에서 열리는 다른 프로그램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